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에 제가 사실 너무 의욕이 앞서서 너무 좀 과장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드라이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또 막상 들어가면 좀 흥분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자제하고 오늘 제가 연기할 분이 여자분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여자분인데 약간 좀 그 보이시한 그런 보이스에 약간 좀 시크한 그런 약간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5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 약 2년은 동거를 했고요. 양가에도 서로 인사를 했고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그런데 한 8개월 전 남자친구가 사정이 있다면서 8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사이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죠. 그런데 글쎄 남자친구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별을 구하고 최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오빠, 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만난 사이야? 양가에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잖아. 내가 무슨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분명히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다른 여자 만났는데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아니 그리고 이별을 못 받아들인 건 너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랑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나한테 큰 돈 빌려간 거야? 아니 내가 너한테 돈 빌려가지고 어디에 썼는지까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한테 얘기해야 되니? 와, 나도 이제 너 같은 놈이랑 깨끗하게 있고 이제 더 이상 인연 끊고 싶어. 당장 돈 갚아. 안 그러면은 나 그 여자 찾아갈 거야. 내가 당장 돈 갚으려고 했는데 너가 놈이라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조금씩 갚을게. 기다려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엮여가지고 네 얼굴 보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남자친구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그냥 빨리 돈을 돌려받고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 남자가 한다는 말이 네가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연애하는 동안 사준 명품백들도 다 돌려줘. 뭐? 너 진짜 이렇게 친하게 나올래? 난 그동안 너한테 사준 게 없냐? 내가 사준 백들 다 합치면 1,000만 원은 될걸? 그럼 나 그 돈은 빼고 네 돈 갚는다. 너 정말 이러면은 나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나는 와이프 올 시간 돼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 그냥 전화로 하자. 전 정말이지 전 남자친구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연애하는 동안 못되게 굴었나 하는 별의별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배신감에 너무 치가 떨려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애 기간 중 받은 선물 그 진짜로 돌려줘야 하나요? 이거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아니라고는 하는데 아마 연애하는 기간 중에도 뭐 맺고 끊었다고는 하죠 여기서. 근데 맺고 끊었다고는 하는데 중간에 그 겹치는 기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마 그 디졸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진짜 납작이 두꺼운 것 같네요. 상담자분은 뭐 저런 남자랑 헤어지시기를 더 잘하신 것 같고요. 빨리 돈 받을 거는 받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합시다. 네, 이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남자친구가 빌려갔는데 이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돈을 갚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라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경위가 어떤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남자친구의 돈을 빌려주면서 보니까 이거는 차용증을 막 작성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좀 불리하겠죠? 뭐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좀 곤란함을 겪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뭐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금 내역이 있고 그리고 뭐 카톡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뭐 오간 문자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사연에서 보니까 남자가 이제 이런 얘기 만나서 하지 말고 그냥 전화로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돈 갚는 이야기를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방법으로도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만약 전화 통화할 때 구체적으로 뭐
내가 빌려간 8천만 원 언제까지 갚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런 거 너무 딱딱했나요? 그렇게 네. 딱딱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다짜고짜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8천만 원 내가 빌려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당황해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일단 돈 8천만 원을 빌려줬구나 이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전 남자친구가 계속 돈을 갚지 않고 뭐 무시를 한다. 그러면 또 혹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 형사 고소가 만약에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고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거랑 별도로 만약에 약간 좀 그 증거가 미흡해가지고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해소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압류예요. 사실 민사소송은 그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또는 그 보증금 그거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가 지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면은 신혼집이 있겠죠? 그러겠죠. 네, 신혼집이 있으니까 그 신혼집이 뭐 자가면은 그 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월세나 전세라고 해도 그 보증금 그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면은 일단 일반 사람들은 시쳇말로 쫄아요. 네, 쫄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까처럼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연애 기간 중에 선물한 이제 값비싼 물건을 이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한번 돌려줄 필요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선물들을 이렇게 연애할 때 많이들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서로 이제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에 그동안 줬던 선물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줬던 선물들을 이렇게 돌려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준 선물은 특별히 뭐 결혼을 전제로 조건부로 선물했다는 것보다는 당시 서로 좋아서 그냥 주고받은 거기 때문이죠. 굳이 뭐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선물하면서 그 법적인 관계는 딱 끝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있던 게 선물 비용 빼고 이제 돈을 갚겠다라고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퉁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퉁치고 주겠다고 하려면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뭐 상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특수한 경우에는 뭐 공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남자친구가 이제 선물을 해준 게 그 여자친구가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남자친구한테 채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선물을 해준 거는 증여이고 이것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자친구한테 어떤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뭐 선물값을 빼고 이제 차용금을 갚겠다 이런 주장도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약혼이나 결혼을 전제로 사준 선물 이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선물과 예물은 조금 달라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네, 제 거죠. 그렇죠. 네, 그 안 줄 건데. 그렇죠. 네. 예물, 그러니까 약혼이나 결혼 때 주고받는 예물은 약간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대법원은 그 약혼의 경우에 그 약혼 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돌려줘야 돼요. 결혼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미미하게 지속이 됐다면은 이거는 반환하는 게 맞다라고 보았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그 남자친구한테 돈을 갚겠다고 한 사실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이제 대여금 청구해서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 뭐 처음부터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다면 사기죄에도 해당은 될 수 있겠습니다.